근데 단점은 항상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너무 꼼꼼해서 내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별로예요. 자, 1번 항목은 제가 이제 2번은 장단점인데 약간 연결되는 항목이 3번이어서 1번, 3번을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을 주요 사항 혹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주요 사안이 사건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나에게 충격을 주고 이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 하나를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자소서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안서라는 거죠. 나는 너희 기업과 잘 맞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소기업 중앙의 가치, 공기업의 가치, 공공기관의 가치랑 연결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뿐만 아니라 뭐 IBK 기업은행이라던가 뭐 상반기들 농협은행이라던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는 내가 이 기업 혹은 이 기관과 가지고 있는 이 갖춘 어떤 경험, 이념, 목표와 좀 일치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소개하는 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 하나 정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봉사활동 경험이나 배려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팀워크에 관련된 거나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형성됐던 계기 하나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MSG 쳐주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3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이를 지킨 실제 사례. 신념 두 가지잖아요. 여기에서의 이제 발전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방금 전에는 내가 배려를 가장해서 누군가에게 차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존중할 수 있는 배려를 생각하게 되었다가 예를 들어 내가 가치관이면 존중에 대한 가치관과 배려에 대한 가치관을 나눠주셔도 괜찮고요. 두 가지니까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존중을 받으면서도 배려받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념이 생긴 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을 먼저 파악하려고 항상 경청하고 좀 분석을 하려고 하게 되더라. 내가 실제로 어떤 경험, 한 이 이념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요거까지 플러스가 돼서 실제로 고객들이 뭐 만족하거나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신념 두 가지를 이제 짬뽕해서 쓰시는 것도 자소서 쓰실 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또 다른 가치관을 통해 좋은 성과를 냈던 계기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2번 항목 들어와 보겠습니다. 장단점이죠. 장단점은 그래서 아예 한두 개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구장창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본인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말하시고 실제 사례와 함께 기술하시오. 최근에는 이 장단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본인의 장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타인이 보는 장점과 단점과 이제 비교해서 작성하시고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의도는 뭐냐면요. 제발 진짜를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쓰실 수 있잖아요.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단점은 항상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너무 꼼꼼해서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별로예요. 왜냐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착한 척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리즈너블하게 실제로 이게 내가 단점이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례가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장점 쓰시고 단점 쓰실 때 사례랑 같이 가실 거면 저는 연결되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장점 진짜 책임감 나 장난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뭐 이런 역할을 맡았던 경험, 어떤 공모전 때 이런 역할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진짜 으쌰으쌰하고 끝까지 내가 맡은 일 끝까지 하고 남들이 피하는 것까지 내가 다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솔선수범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났더라. 이거는 좀 익숙하시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장단점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조직에 대한 적합도랑 연결하기보다는 이건 직무에 대한 적합도 혹은 이제 그냥 성향에 대한 거니까 너무 키워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단점은 이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책임감도 강하고 약간 리더십이 있어. 그럼 추진력이 강하잖아요. 추진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팀원들의 불편함까지 헤아리는 건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라는 거죠. 단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점을 쓰시고 그 단점이 내가 진짜 단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어떤 계기, 그리고 그래서 나는 보완했다라는 것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소서에 장단점 쓰실 때 윤리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돼요. 윤리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내가 이걸 단점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걸 이렇게 보완하려고 했다. 이 정도만 작성해 주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여기저기 다 돌려 쓰실 수 있으니까 제발 저랑 장점과 단점 요거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피니시를 해봅시다. 아시겠죠?